안녕하세요. 템버거TV입니다. 금일은 6월 14일 장 마감 시황과 장중에 있었던 특징주 그리고 내일 지켜볼 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생각보다 좀 유난히 힘든 하루였죠. 오전에 이제 전일 미증시가 이제 S&P CPI가 둔화가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둔화가 되면서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좀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 흐름에서 S&P가 이제 13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시초가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전 마감 점심 때쯤이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후는 굉장히 좀 힘든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주면서 일단은 0.72% 18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2600선은 지켜주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3%에 가까운 2.79%가 빠지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좀 혼란스러운 장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3천억 가까이 3천억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2,200억이 넘으면서 이제 5,600억을 개인 투자자 혼자 다 받아내는 흐름이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까지도 매도를 하면서 하락장을 주도를 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은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10%,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0.25% 하락을 하면서 좀 봤는데,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전장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장중에 5%를 넘어가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제 80만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분봉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오전 9시 25분에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더니 거의 이제 뭐 11시쯤 12시부터 이제 급락하는 12시 반부터죠. 이때부터 지수는 같이 급락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때 좀 얘기가 좀 돌았어요. 이제 제가 급락 요인이라고 써놨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하나가 돌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 양극재 공장을 이제 최종 승인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24억 달러를 투자해서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생산 공장을 건설할 거다. 이제 주 정부 보조금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라는 내용이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락을 좀 한 흐름이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 막판에 또다시 돌았던 얘기가 이게 사실 나온 쪽이 친중 매체라고도 하고 공매도 쪽이랑도 좀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돌면서 좀 애매하게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사실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상상 뇌피셜일 뿐이니까. 그래서 일단 결론만 놓고 에코프로를 좀 보자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한 1조 7천억 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온 흐름을 좀 보여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하면서 하락을 좀 많이 이끌었죠. 그래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6천억, 최근 들어서 한 2, 3천억 나오던 게 거의 더블 이상 나오면서 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지수는 많이 좀 따라가기는 하죠. 그러면서 좀 오후에 많이 좀 힘들었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한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데, 지금 계속 후쿠시마, 러시아, 이런 쪽,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천일염과 곡물 쪽으로 이제 테마들이 형성되면서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12시 반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주들이 급락을 하는 시점에서 얘네들은 오히려 급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뭐냐? 일단은 매도를 하고 그 자금들이 일단은 그 테마를 형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천일염이 지금 사재기를 하고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며칠 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흐름에서 꾸준히 있었던 내용인데, 오늘은 오히려 계속 에코프로랑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장 막판까지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테마를 형성하고, 이제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쳤죠. 2등 주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12시 반 똑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대상홀딩스도 이제 거의 상한가를 찍지는 못했지만 15%까지도 상승을 해주면서 급등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돌고 돌아서 곡물로도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들이. 그 다음에 뭐 한일사료, 이거는 이제 밑꼬리를 좀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탑 같은 경우가 일단은 곡물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시원하게 자금들이 이동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는 테마들이 뭐 꾸준하다기보다는 이슈들은 꾸준히 있어요. 뭐 지금 뭐 천일염이나 곡물 같은 경우도 이슈는 꾸준히 있는데, 차트로 보시면은 굉장히 좀 힘든 그 윗꼬리와 아랫꼬리와 굉장히 좀 롤링이 심하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많이 맞추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이때 고점 매수하고 이때 저점 매도 하게 되면은 이게 벌써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 롤링되는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보를 그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고정 댓글로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일단은 그거 클릭하고 입장만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까 그 2차전지 급락 요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려요. 그리고 뭐 천일염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뜨고 있다, 이런 종목들도 계속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만 하셔가지고 잘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 특징들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일단은 2차전지 급락 또는 조정에서 이제 곡물, 그 다음에 천일염 테마로 이동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테마라든지 그 수급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순환매 이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꼭 무료로 받아 가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서 짧게라도 수익이 나시면은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고 오늘 또 오전장에 5개 하한가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또 뭐 이전에 SG발 그 CFD가 아니냐라고 좀 말들이 좀 많기는 하는데, 일단 종목별로 볼게요. 대한방직. 이게 지금 일봉입니다. 분봉이 아니라 한 방에 그냥 내리꽂았고, 그 다음에 동일산업. 무섭죠. 그 다음에 박림. 그 다음에 동일금속. 그 다음에 만호제강. 이렇게 총 5종목인데, 일단은 뭐 또 시장에서 도는 이야기는 CFD보다는 일단은 지금 뭐 네이버 카페 운영자가 일단은 통정 매매를 올렸던 것들이 지금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재가를 보시면은 이제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원래 뭐 한 만주, 2만주 거래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잔량이 19,000주 쌓였고, 동일금속 같은 경우가 18만주, 이거는 꽤 좀 많이 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림은 120만주. 사실 박림은 이때도 한번 그런 거를 보인 적이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도 이렇게 올리다가 한방 무너졌다가 뭐 진정을 하고 다시 끌어올리다가 요번에 또 한번 된소리를 맞은 거죠. 근데 요번에는, 이때는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는데, 이제 SG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몇 종목들이 그렇게 그 CFD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요번에는 아마 이렇게 다시 차트를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카페 운영자가 일단은 좀 지금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5종목도 뭐 예전처럼 뭐 또 하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눈을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예전처럼 시원하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워낙 그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보셔도 될 거는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아직까지도 예전에 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한가를 맞고, 물론 이렇게 낙폭과대로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한 번은 나와요. 근데 이때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저점을 찍고 가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한방직, 동일산업, 박림, 동일금속, 만호제강 이런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뭐 하한가가 풀리게 된다면, 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낙폭이 과대하면 과대할수록 이렇게 한번 반등 나올 때는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내일 지켜볼 관심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잘 바닥 잡고 있죠. 얘 같은 경우가 일단 사실 그 뭐 천일염이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그 방사능, 그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쪽으로 일단은 얘네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일단은 조금 그 방사능 관련 쪽으로 엮이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늘 후쿠시마 쪽으로 얘기가 좀 종목들이 좀 튀면서 얘도 좀 수혜를 본 흐름인데, 일단은 뭐 시간의 상한가 아직 뭐 체결은 안 됐죠. 근데 이게 좀 호가가 벌어진 걸로는 봐서 이제 좀 뻥카일 수는 있고요. 일단 시간으로 좀 올라서 마무리될 수는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도 5,000원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까 보셨던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신송홀딩스, 이런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도 크게 이슈는 없었다가 이때 뭐 9,000원,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레이스가 스타트가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도 5,000원 돌파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한번 이슈가 되면서 예전에 상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방사능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신송홀딩스나 뭐 인산가 이런 종목들은 워낙 높게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 대안으로 지금 오르비텍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종목에 잘 넣고 5,000원 넘어가는지 여부부터 체크하면서 매수에 좀 과담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J 시푸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수산주,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오늘도 굉장히 뭐 저가 대비 고가가 굉장히 좀 큰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굉장히 좀 그 수산주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내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빠르게 순환매합니다. 물론 어쨌든 우상향으로 지금 뭐 신성홀딩스나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곡물 쪽이나 소금 쪽이나 천일염 쪽이나 결국은 우상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지금 뭐 다르게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은 2차전지도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자금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천일염 그 신성홀딩스랑 보라티알 이쪽으로 좀 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매매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 윗꼬리 아랫꼬리를 잘 견딜 수 있어야만 일단은 우상향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시라면 짧게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종목을 대응하는 것도,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내 계좌를 불려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CJ 시푸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은 이제 어제 언급만 드리긴 했어요. 이틀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박스권 돌파를 하는 강력한 거래량과 흐름이 나왔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캔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거래량이 어제 25% 280만 주 가량만 나오면서 딱 보기 좋게 눌림목을 형성을 했어요. 사실 내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280만 주가 안 나오면서 하루 정도 더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한 14,000원은 지켜줘야겠죠. 14,000원 지켜주면서 거래량이 없다면은 내일 종가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오전에 바로 뜬다, 거래량도 실린다, 상승하면서 뭐 15,000원을 넘어서 16,000원까지도 돌파하는 흐름이다 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그 한번 방향을 원웨이로 잡아버리면은 그냥 밀어버리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넥스트칩도 내일 15,000원 넘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거래량이 오전 10시까지 한 250만 주 이상이다. 그리고 15,000원 시세가 15,000원 이상 양봉을 그린다 라고 한다면은 좀 추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오히려 16,000원, 17,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림이 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고점에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요즘에 흐름 테마를 타고 있는 것들을 좀 추천드렸으니까 빠르게 매매를 하시면서, 요즘에는 좀 시장도 좀 고점 부근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